네, 영화계 122화 세일즈맨 2부로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라나와 에마드라는 부부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사회인 연극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지금은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연극을 상영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이 지진을 겪으면서 붕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이사를 끝마치고 연극 준비를 하려는 찰나 아내인 라나가 괴한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괴한이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남편인 에마드는 노력을 하게 되고 연극 진행이 어수선해지고 여러 가지 난관이 닥쳐오게 되죠. 네.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게 두 부부가 연극 배우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는 작품이 세일즈맨의 죽음이고 세일즈맨의 죽음이랑 이 영화랑 연관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세일즈맨의 죽음은 아서 밀러의 연극이죠. 네. 윌리 노먼이라고 하는 늙은 세일즈맨이 네. 직장도 잘리고 이제 세일즈맨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거부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집에 아들 둘이 있지만 아들들의 성장도 기대만큼 따라주지 못합니다. 네. 외롭고 고독한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젊은 시절에 형이 자신에게 제안했던 알래스카 개척을 판타지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시절에 형과 같이 알래스카 개척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튼 이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중심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메리칸 드림의 실패죠. 나름 야심이 있던 세일즈맨이 어떤 식으로 결국 퇴물 늙은이가 되어가는가. 그러면서 이 사람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재조명하는 뭐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세일즈맨의 죽음은 결국 뭐 아메리칸 드림의 그 실패나 자식들이나 또 아내에게 큰 기대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다가오는가 그리고 감정의 실타리들이 어떤 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작품으로 저는 봤는데 그 작품과 이번 세일즈맨의 관계가 뭐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차차 얘기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영화에선 처음에 정보를 몇 가지 주죠. 그리고 주인공인 아메드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메드의 개성을 드러내는데 많은 분량을 소유하죠. 네. 이 아메드라는 남자가 상당히 윤리적이고 양심적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기 집이 붕괴되고 있어서 빨리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주변 사람을 먼저 챙긴다든가 그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화 교사 같은 사람인데 아이들과 관계도 무난합니다. 네. 농담 따먹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적당히 숙제도 내주고 그리고 택시에서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해도 참아 넘기죠. 딱 봐도 올바른 남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미 위화감을 느껴야 되죠. 이렇게 올곧고 양심적인 인물을 제시했으면은 이 사람의 허실이 드러나는 스토리가 전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야시가르 파다리 감독의 작품들을 보면은 항상 이런 올바른 남자들은 결국은 자신의 위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남자들은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죠. 자신의 윤리의식 혹은 지성 혹은 양심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이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남들에겐 대놓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럼으로써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자기 내면 안에서는 스스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죠. 내가 옳아라는. 그리고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의 작품들에서는 그런 남자들의 확신을 날뛰는 서사를 전개시키면서 서서히 무너뜨려 나가는 식의 스토리가 많은데 세일즈맨 같은 경우 초반부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메드의 개성에 대한 정보를 온건하게 드러내는 것을 보면은 눈치를 어느 정도 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양심 있고 직업 정신도 투철하고 대인관계도 굉장히 원만하고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거기다 예술가야. 네, 명망 높은 선비스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 네. 이 남자를 그러면 어떻게 무너뜨리냐 이게 네. 관건이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아내가 괴한에게 습격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네. 이 남자에게 충격을 주죠. 그쵸.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진 않지만 아마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이다. 네. 최소한 강제추행을 당했을 것이다라는 게 암시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남자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거죠. 그쵸. 감히 어떤 개새끼가 내 여자를 건드렸어 뭐 이런 마인드가 돼서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찾는 과정도 집요하고 법인을 찾은 이후에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매달리죠. 어떻게든 이 새끼를 응징하고 말겠다는. 거기다가 선의를 베풀어서 집을 빌려준 집주인한테도 그런 집을 왜 빌려줬느냐 이런 식으로 탓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탓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네. 아마도 아내를 습격한 괴한이 네. 이전에 살던 매춘 여성을 찾아서 왔다가 아내를 대신 습격하고 간 것이 아니겠느냐. 난 추측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매춘부가 살던 집을 나에게 임대해줘가지고 내 아내가 이 꼴을 당하게 만드느냐 라는 억하심정에 불타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자기 확신, 도덕성,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껍데기 벗겨지듯이. 그 감정선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나한테 모욕을 주면은 나만 참으면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 그랬으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영화 같으면은 복수혈전 같은 스토리가 돼야겠죠. 테이큰처럼. 그치. It wasn't personal. It was all personal to me. 이러면서 범인은 적폐는 어. 이런 영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범인은 일단 밝혀져요. 그러고 이 남자를 응징하는 것만 남을 것 같죠. 예. 네, 근데 마냥 쉽지 않다는 것이 영화에서 전개가 됩니다. 여기서 세일즈맨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범인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네. 이 범인은 알고 보니까 한나 세일즈맨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아메드가 최초로 용의자로 지목한 남자의 장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는 양반인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사위에게 얹혀 사는 그런 처지의 판매원, 세일즈맨인 거죠. 네. 여기서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을 차용한 의미가 드러나죠. 세일즈맨의 죽음은 굉장히 전형적인 연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전형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 이미 연극 무대, 연극인들 사이에서는 정석으로 통하는 거지. 성경으로 통하고 기본으로 통하고 이 정도는 당연히 누구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심지어 미국인이 아닌 이란인들조차도 한 번쯤 거쳐가는 그런 작품이 된 거지. 이 정도는 당연히 섭렵해야 되는 거고 말하자면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말하는 메시지라든가 주제라든가 네.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연극인들에겐 다 내면화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열처녀 비유를 들으면서 아 나는 인내심을 가지지 못하고 촛불 사러 간 5처녀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려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야겠다는 게 기독교인들에겐 패시브로 장전이 돼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연극인들에게도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말하는 메시지나 서사나 주제 같은 것들이 다 기본기로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 현실로 닥쳐온다는 거죠. 마치 세일즈맨의 죽음의 주인공인 윌리 로먼이 매춘부와 비행을 펼치다가 자신 아들에게 걸려서 개망신을 당하는 상황처럼 네. 알지 못하는 노인이 매춘부의 집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집으로 와서 자신의 아내를 범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은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하는 연극이잖아. 그리고 이란이라는 나라는 주변부 국가지. 네. 미국이라든가 서구 질서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유럽이라든가 그런 선진국으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그런 후진국이란 말이야. 개발도상국이고. 그러면 이란 지식인들이라든가 연극인들 입장에서는 미개한 이 이란의 구질서를 타파하고 인습적인 가치관들을 일소하고 서구적인 표본이라든지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질 법하죠. 마치 충무로의 영화 관계자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모방하려 하는 것처럼. 근데 정작 현실에서는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여기서 이란의 현실과 꿈이라는 것이 대비가 되는 거죠. 꿈으로는 미국을 꿈꾸고 있어.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연극을 만들어내는 풍요로운 이란 같은 걸 꿈꾸는 거지. 세련된 이란. 근데 현실에서는 정말 찌질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게. 좀 더 핵심적인 거는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서구식 연극을 준비하고 있는 아메드라는 남자가 정작 현실에서는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술가로서의 마인드를 절대 유지할 수 없다는 거지. 서구를 지향하고 예술을 지향하고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오는 윌리 로먼 같은 남자를 동정할 줄 아는 우리의 윤리적인 주인공이 아내의 습격이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극히 근시안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는 거지. 들으니까 마음이 복잡한 게 아메드는 원래 본래 아메드가 있는 거고 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작품에 아버지를 연기하고 있는 윌리 거잖아. 로먼을 연기하고 있는. 근데 그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닥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메드는 윌리 로먼을 연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윌리 로먼이 비열하고 찌질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 아까 그 안 좋은 면들은 내버려
두더라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현실에도 또 닥쳤다.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이 캐릭터를 복합적으로 이해하잖아. 이 사람이 개새끼인 것도 있지만 나름 또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고 그치. 예술가라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사유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마인드일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서구식 연극인 거고. 근데 현실에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그리고 이란의 현실이 보이는 거지. 지금 이란은 독재 국가잖아. 그치. 그리고 종교적인 독재지. 이슬람 독재. 그리고 원래부터 그랬던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식 문화, 프랑스식 문화가 굉장히 득세했던 나라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란 지식인들은 미국을 지향하고 유럽을 지향하고 선진국을 지향하는 정서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마치 한국에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개한 한국식 문화 이런 거 좀 벗어 던지고 세계 표준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뭐 스칸디나비아나 미국이나 이런 얼마나 좋은 모범들이 많으냐. 이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언제까지 뭐 신토부리 이런 거나 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이란 사람들도 비슷한 마인드인 거지. 이란 지식인들은. 아메드 같은 예술가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거는 꿈일 뿐이고 현실은 시궁창이란 말이지. 자기 아내는 듣도 보도 못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어디다 티낼 수도 없는 상황이야.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뿐더러 사회적 체면이 또 개입하고 그치. 또 이건 종교적인 문제야. 이슬람에선 여성의 강간을 절대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숨겨야 될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거지. 그치.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찌질한 이란의 현실이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끝끝내 추적해서 가해자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상황인 거지. 물론 아메드라든지 라나가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 못하지. 근데 감독인 아시아르 파라디는 이걸 의식하고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특히 이란 영화라는 것 자체가 서구의 어필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 맞아. 8, 90년대부터 서구 평론가들에 의해서 조명을 받았고 그치. 그러면서 굉장히 세련된 형태로 발전해왔단 말이야. 그러면서 서구에서 이란 영화 하면은 볼만한 구석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러면서 이 세일즈맨 같은 영화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된 거지. 당당하게 트럼프를 조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발언권도 얻게 되고 그렇게 미국을 지향해오고 그 선진화를 지향해왔지만 현실은 정말 시궁창이라는 거지. 한국의 70년대만도 못한 수준으로. 그 이야기를 감독이 하고 싶었다고 생각해. 그럼으로 인해서 더 재밌는 게 영화 스타일 자체도 서구에서 좋아할 만한 스타일, 외국어 영화상에서도 오를 만한 스타일인데 오히려 트럼프가 근데 사실 이제 미국이니까 미국이 선택한 거니까 오히려 배척하고 반대하는 입장이 되니까 그 이 세일즈맨이라는 영화 자체가 윌리 로먼이 돼버린 거네. 감독 입장에서 되게 황당하겠다. 너네가 좋아한다는 스타일로 내가 만들어줬어. 자 괜찮지? 라고 했더니 대뜸 너네 이런 놈들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거부당했으니까 되게 이중적으로 보이네. 영화 내에서의 그 세일즈맨의 죽음과 영화 자체가 세일즈맨이 돼버린 그 상황이 되게 웃긴 것 같아. 근데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어서 가해자를 데려다 놨더니 피해자인 아내가 복수하는 거에 대해 반대를 하고 막 그러잖아. 그럼 이제부터 아메드의 선택이 나타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전형적인 영화 같으면은 복수극이 펼쳐져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앞서 말했듯이 아시아르 파라디 감독은 이런 남성적인 특성을 공격해온 사람이란 말이야. 여기서 남성적인 특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공학적이고 서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 남자들 보면은 공돌이 마인드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단 말이야. 문제 상황이 닥쳤어. 그럼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잘잘못을 따져야 돼. 내가 해법을 내놓으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인 거지. 그게 줄거리고 서사고 스토리인 거지. 그치. 그게 그리고 복수극인 거고. 이게 바로 남성적인 거 그 자체고. 근데 여기서 이 남성 서사 자체를 부정해버리지. 어떤 식으로 부정한 거지? 서사가 중요하고 인과관계가 중요하고 원인과 결과가 중요하고 문제와 해결이 대조를 이룬다. 이게 남성적인 마인드의 기본인 거잖아. 그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토리의 기본인 거지 이게. 근데 사실 영화라는 매체는 스토리가 전부가 아니잖아. 그치. 서사는 오히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 그리고 전형적인 서사대로 흐르면 흐를수록 그 영화는 통속적이고 클리셰하지. 그치.
그게 바로 남성적이라는 거지. 그 복수국 서사 자체가, 복수국 마인드 자체가. 그러면서 여기서 감독이 들고 오는 게 주인공인 라나의 마인드인 거지. 남성 서사로 포괄되지 않는. 남편의 마인드에서는 이 여자 미쳤나? 그치. 자기가 당했는데 왜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왜 나 그러면 너 안 볼 거야 막 이러지?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그 여성 서사의 특징이라는 거지. 일반적인 남성 서사 혹은 서사 중심의 스토리 이것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영화적일 수 있는 인과관계도 포섭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여성적인 특성이라는 거지. 아내가 복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성적인 서사일 수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걸 복수한다고 해서 과연 복수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난 그거를 고민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남자가 항상 생각하는 통속적인 그 서사와 여자가 생각하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의 서사 그것의 대결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인 라나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감독이 라나의 그런 태도나 자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내 생각엔 이런 것 같아. 라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답답한 거지. 이 사람은 내가 습격을 받고 감정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굉장히 타격을 받았는데 그거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감히 어떤 개새끼가 내 여자를 건드렸어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박탈감이 좀 들 수가 있지. 그리고 감정적으로 케어해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막상 범인을 잡고 봤더니 정말 언제 죽어 넘어갈지 모르는 그냥 할배야. 그리고 사위에게 얹혀 사는 처지고 그치. 가족들에게는 등불인 사람이지 또 한편으로는. 마냥 족치기가 또 애매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수치심이라는 문제도 있어. 라나 보면은 계속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걸 꺼리잖아. 그치. 경찰이 개입하는 것도 꺼려지고 이웃들이 개입하는 것도 꺼려지고 소문이 안 났으면 좋겠고 왜냐면 이건 정말 나의 개인적인 문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층적인 측면들이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작자는 왜 원인과 결과만 분석해서 받은 만큼 돌려주겠어에만 집착하느냐. 사실은 기승전결로만 결정나는 문제가 아닌 건데 이거는 기승전결 이외에도 종잡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야 적절한 태도가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남자는 공학자 마인드로 공돌이 마인드로 모든 걸 접근하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것 같고. 아마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서사에 종속되지 않는 영화가 되는 거지. 그런 면에 있어서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영화랑 맞닿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네. 그러니까 세일즈맨에서의 가장은 윌리 로만 자기 집을 이끌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판매를 해야 되고 분명히 자식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져야만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걔네들이 실패를 했단 말이야. 나도 나앉게 됐고 그럴 때 가족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릴 수도 없고 나도 저버릴 수 없고 자식들의 미래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큰 소리 칠 입장도 아니야. 그런 갈등과 사실 비슷한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사실 남편의 탓도 있는 거잖아. 아내가 그런 피해를 입게 된 게. 근데 이 사람은 다른 것들은 배관시 해버리고 복수해야 된다는 그것만 집중한다는 거 자체가 세일즈맨의 올고지 가는 그 모습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범인을 부부가 신문하는 씬에서 이 사람이 심장 발작을 일으키잖아 이 범인이. 그때 남편이 급해가지고 아내만 남겨두고 밖으로 나간단 말이야. 강간 가해자와 피해자를 단둘이만 남겨둬서 간 거지. 물론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런 걸 미처 신경 못 쓸 수 있지. 근데 영화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보면은 이 남자가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 굉장히 윤리적이고 모범적이고 인내심이 있는 것 같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어느 정도 실제로도 그렇고. 근데 그것들이 사실은 시야의 한계 속에서 갇혀있는 거였던 거지. 좁은 안목 속에서 성립되는 이야기였고 여러 가지 그 눈에 들어오는 대로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 자신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종합적인 난관들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이 남성 서사라는 게 얼마나 편협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굉장히 잘 보여주지 않았나. 나는 다른 생각을 했었던 거는 아내 라나가 남성들한테 겪어지는 그 폭력에 대한 이야기라고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란이고 여성들은 강요받게 되고 부당한 인권 속에서 살고 있잖아. 여기선 두 가지 폭력이 있는 것 같아. 성폭력 가해자한테 받는 그 폭력, 주위에 널려 있을 수 있는 그 폭력이지. 그런 남자의 폭력이 1차적으로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남편이 가하는 폭력인데 여기서 느껴지는 폭력은 조금 미묘한 차원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 그림을 잘 못 그렸어 몇 시간 동안 그렸는데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아 나 이거 몇 시간 동안 그렸는데 잘 못 그렸어 어떡하지? 이러면은 남자는 대부분 아 그러면은 뭘 도와줄까? 이런 거보다 괜찮아 그동안 노력했을 텐데 많이 힘들었겠네 이렇게 마음을 먼저 얘기해 주길 원하잖아.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남편은 그런 태도는 별로 취하지 않는단 말이지. 은근슬쩍 그런 태도도 느껴져. 아 내 아내가 성폭력을 당했단 말이야?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폭력의 시선도 느껴지는 데다가 그렇지. 그 문제를 대면하려고 하지 않지. 은근슬쩍 피하려고 하고 화풀이하듯이 피해자한테 폭력을 가하지. 그 미묘한 심경을 남편 본인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 근데 정의의 이름으로. 아내는 근데 사실 그게 느껴지는 거잖아. 아내는 당연히 본인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는데 남편도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 주위에 알릴 수도 없고 내 여자가 더러워진 것만 같고 그런 폭력의 시선을 들키지 않으려고 또 다른 폭력을 낳는 거잖아. 그것을 여성의 시선에서 봤다라고 느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세즈맨이라는 연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여성 중심적으로 이 영화를 봐서 그런지 연관성이 있는가 싶었을 정도로 영화 보면서는 의문이어서 세이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연극을 차용한 게. 근데 그러니까, 스미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간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하필 세일즈맨인 이유는 이 공간이 이란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봐야겠지. 그쪽 서구식 문화의 연극을 차용해서 이란에서 한다는 걸 굳이 보여준 게 연극 무대까지. 그렇지. 어. 대부 같은 영화를 굳이 한국 영화에 넣었다면은 할리우드 혹은 미국과 한국을 대비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지. 근데 영화가 칼 하나를 더 품어놨어. 어떤 거? 뭐냐면은 엔딩씬에서 라나하고 에마드가 연극을 위해서 분장하는 컷으로 끝나거든? 그치. 근데 그 전 장면이 뭐냐면은 가해자가 심장마비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가해자가 에마드에게 신문 받던 방으로 카메라가 돌아와서 그 의자를 보여주고 끝나. 마치 세일즈맨의 죽음에 나오는 그 연극 무대처럼. 이것은 의도가 분명하지. 이 영화도 결국 연극이고 영화다. 마치 밤의 변에서 혼자에 나오는 창문 밖의 남자를 굳이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지금 관객 너희들이 본 거는 현실이 아니라 영화를 봤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 스크린에 비춰진 것이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영화일 뿐이라면은 결국은 관객들 본인들도 또 다른 영화의 배우들이고 관객들이고 그런 것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세일즈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관객들 본인의 이야기도 되는 거지.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란의 상황이나 문화 그리고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연극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덜 공감될 여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바탕들이 있잖아. 지금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한 서사를 대충이라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는 연극인지를 대충은 알아놔야 어느 정도 이 영화에서 느끼는 주인공들의 마음가짐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이런 사람이면은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겠지. 그런 점들이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연극 배우네? 연극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에서 어느 정도 맞다는 것이 있고 남편이 세일즈맨은 아니지만 세일즈맨처럼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연기를 끝끝내 이어나가야 되고 아내도 연기를 끝끝내 이어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 과정에서 직업적으로 느껴지는 사명감이랄지 투철함이랄지 뭐 그런 것들을 끝까지 안고 가면서 현실에서 연극처럼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에서의 갈등들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정도로만 이해를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알고 보니 그조차도 연극이었다는 거지. 현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그러면은 이 현실 자체를 또 하나의 연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세일즈맨의 죽음 그 연극에 대한 가치보다는 연기 배우로서의 갈등과 분노를 어느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는 카오스 상태의 한 남자의 모습 그리고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딱 그 정도로만 느꼈는데 나라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껴 있었던 거였네. 가장남이 되고 싶지만 십치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지. 딱 그 정도네. 그게 근데 그걸 연기했다는 거지. 영화에서 당신들은 또 하나의 연극을 봤습니다라고 끝나는 영화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트럼프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네. 아마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어쩌다 보니 그런 맥락을 가지게 된 것 같아. 그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만들었을 테니까. 전혀 못했겠지. 근데 뭐 트럼프한테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트럼프야말로 가디앙남이잖아. 미 합중국의 대통령 아니야 지금. 그치. 근데 그런 사람을 지향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찬양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런 패션을 열망해 온 거지. 그 상징적인 패션을 열망하면서 지향해 왔던 사람들인 거잖아. 자신의 문화 자체의 뭐 전통을 지키기보다는 그쪽으로 더 어필을 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한테 거부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할 거리가 좀 있네요. 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토니 에드만과 비교하면 과연 우열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지 스미스는. 주로 해설하는 것처럼 얘기가 전개해서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을 충분히 못하긴 했는데 저는 토니 에드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물론 이 영화도 나쁜 영화라는 건 아닌데 이란과 미국의 대조라든가 혹은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라든가 호소력이 있는 주제일 수는 있지만 진부하다고 생각하거든. 물론 그것을 한꺼풀 넘기 위해서 칼을 하나 더 품긴 했지만 이 영화 자체도 영화일 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관객들을 영화의 맥락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토니 에드만에 비하면 훨씬 투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 저는 토니 에드만을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2시간 40분의 압박이 너무 셌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받으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나머지 외국어 영화들을 다 본 건 아니라서 그냥 그 둘만 비교했을 때만 그런 것 같고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 같은 스타일이 많이 보였고 시민과 나데르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이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질 만한 도덕적인 개념, 정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 과연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너가 전혀 미치는 느낌 없이 과연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져줄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현대의 선비스러운 선택은 무엇일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에서. 근데 이번 작품도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스미스 얘기 들으면서 풀렸지만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굳이 왜 넣었을까? 그것과 연관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부부들의 선택이나 이 장인의 모습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와닿진 않는다. 특히 가해자의 모습을 보면은 굴곡을 주기 위해 들어간 요소 같아서 되게 필연적인 요소는 아니잖아요. 그냥 연민이 가는 빌런 같은 놈을 한 놈 준 것 같아서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에 비하면은 필연적인 요소가 아닌데 이 가해자의 모습이 그런 점들이 아쉬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카오스적인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남편의 모습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충분히 재미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본적인 연출 자체가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영화적인 장점을 꼽자면은 처음부터 다짜고짜 무너질 것 같은 아파트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흥미롭잖아. 그리고 한국 문화에서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이란에서 연극을 하는데 그게 세일즈맨의 죽음이야. 거기다가 가해자를 찾기 위한 남편의 모습도 생각보다 재미잖아. 막 자동차에서 벌어지는 씬이라 즉 자동차 키로 인해서 단서들을 쫓고 쫓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단서들 제공하는 것도 깔끔하지. 핸드폰도 나오고 차키도 나오고 딱 한 컷씩. 정말 군더더기 없잖아. 그거 자체로만 봐도 그냥 재미잖아. 만족하면서 봤고 저는 별점을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감상은 아까 말한 것과 비슷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진부한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와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의 최대 장점은 계급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주변부 국가의 문제를 스릴러라는 장르하고 굉장히 잘 결합시켰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그 순간에 영화의 주제의식, 소재들이 하나씩 출몰하는 그러면서 영화의 축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나데르의 별거보다 더 골 때리게 피곤할 정도로 반전을 꾀하는 그런 점이 걸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후크송을 듣는 듯한 그런 리듬감이 상당히 좋았거든. 그리고 시민과 나데르와 마찬가지 의미에서 전복감이 좋았고 반전이 일어날 때마다 스토리의 축이 흔들리는 이번 영화에서는 좀 더 절제된 스타일로 다루고 싶은 소재에 몇 가지에 집중해서 찍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단정해지면은 아시가르 파라디 감독 특유의 그런 장점이 좀 빛을 덜 발하게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점은 3개 반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세일즈맨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좀 더 제가 대중적인 익히 알려진 영화를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